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꽃보다 이쁜 다육입니다. 이제 또 겨울이 오지 않았습니까? 추운 겨울이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희 농장에 오셔서 하시는 이제 질문이 좀 있으신데, 겨울철 다육식물 어떻게 좀 관리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한번 그 점에 대해서 아버지와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아버지께서도 농장을 운영하시고 계시고 다육식물 키우신 지도 좀 오래 되셨는데, 이제 지금까지 경험으로 삼아서 겨울철에는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좀 좋은가요? 네, 이제 겨울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겨울을 어떻게 다육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잘 관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생각들이 많으실 건데, 다육이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관리하기도 쉽고 키우기도 쉽고, 겨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쉬운데 한 세 가지 정도만 유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늘 항상 하는 얘기지만 햇볕을 최대한 많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첫 번째는 햇볕. 관리하는 데 있어서 햇빛이 없으면 뭐 더 이상 논할 것이 없으니까. 예. 자, 두 번째는 온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거죠. 온도를 겨울철에 온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거고, 세 번째는 겨울철에 물 주는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또 물과 관련된 관리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세 가지만 좀 유념하면 겨울에도 관리하는데 무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는 햇볕이고, 두 번째는 온도였고, 세 번째는 이제 물 관리인데,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시청자분들도 참 이해를 못 하시니까 하나하나 좀 세부적으로 약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육이는 햇볕을 빼고는 논할 수가 없어요. 햇볕이 우리 집에 뭐 20%밖에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예쁘게 키울 것인지, 강하게 키울 것인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제가 늘상 얘기 드리죠. 그래서 겨울철에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햇빛을 최대한 많이 보여주고, 그 햇빛을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하느냐가 가장 관건인 거죠. 그 햇빛을 어떻게 이제 이용할 것인가 하는 건데, 집집마다 이제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죠. 환경이 각자 다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파트도 아파트 나름대로 또 집 방향에 따라서 햇빛이 들어오는 것이 다르고, 또 주택도 역시나 또 집 방향이나 뭐 집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햇볕이 이제 하루 종일 들어오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뭐 반나절 들어온 데가 있고, 또는 오후에 잠깐, 또는 오전에 잠깐, 뭐 이렇게 이제 햇볕이 들어올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햇빛을 이제 하루 종일 그렇게 이제 쬐어줄 수 있는 환경이면 좋은데, 뭐 집이 그렇지 않다는데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햇볕은 내가 50%밖에 들어오지 않고 반나절밖에 들어오지 않는다 싶으면, 이제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로테이션으로 자, 이 아이를 뭐 한 10일 정도 햇빛 쪽에다가 두었고, 이 아이를 뒤쪽에, 약간 뒤쪽에 두었다면 또 한 15일 있다가 이렇게 자리를 바꿔주는 걸로. 자리 바꿔주는 그런 개념으로 햇볕을 이용하는 것이, 그게 아마 최대치로 이용하지 않나. 그죠. 집 방향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다육이 위치를 바꿔주는 걸로 햇볕을 좀 최대한 보여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조건 다육이는 햇빛을, 그러니까 사계절 햇빛 다 똑같아요. 여름에 이제 직광만 조금 피하고, 나머지는 우리 집의 햇빛을 최대한 활용하고 최대한 많이 보여주는 것이 겨울철도 마찬가지죠. 특히나 겨울철은 더 그게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햇빛을 많이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관건이고, 그게 중요성에 있어서는 한 80% 이상을 차지한다. 햇볕만 잘 보여줘도 충분히 관리하는 게 어렵지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두 번째 온도 같은 건데, 다육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따뜻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어느 정도의 온도를 말씀하신 건가요? 네. 자, 이제 이것도 늘상 얘기해왔던 건데, 겨울에는 다육이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춥게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24시간 춥게 관리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낮에는 온도가 올라가죠. 그죠? 가정집은 보통 한 20도에서 20도 중반까지 이렇게 온도가 이제 올라가고, 이제 이 20도에서 25도 정도의 이 따뜻한 사람이 거주하기 굉장히 이 포근하고 온화한 이런 온도가 밤에도 유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까지도 그 온도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뜻한 온도가 24시간 유지가 된다면은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식물에게 24시간 늘 따뜻한 온도가 제공이 되면은 식물은 자라게 돼 있어요. 큰다는 거죠. 큰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24시간 따뜻하게 관리하는 게 아니고 낮에는 따뜻하고 밤에는 굉장히 춥게 관리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온도의 편차를 두란 얘기죠. 낮에는 따뜻하고 밤에는 춥게 관리하는 거. 춥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마이너스 1도, 뭐 0도 제가 그랬죠. 또 마이너스 2도까지도 실내에서 이 설이 맞지 않고 찬바람 맞지 않은 상태에서는 마이너스 2도, 마이너스 3도 뭐 이렇게까지도 사실 버티는 게 다육인데, 어찌되었거나 뭐 이제 그게 좀 불안하다 싶으면 보통 한 0도에서 마이너스 1도 또는 뭐 1도 정도, 이 정도 굉장히 춥죠. 이렇게 밤에는 이렇게 춥게 관리하고 낮에는 또 기본 온도 따뜻하게 유지하고 하면은 이 식물들이 온도 편차가 생기게 되면은 이 성장을 거의 멈춥니다. 아, 성장을 멈춘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도 편차가 있으니까 따뜻한데 밤에는 춥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언제 또 추워질지 모르니까 얘네들이 성장을 멈추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햇볕을 뭐 하우스라고 해도 겨울이라는 계절 자체가 햇볕 보기가 조금 좀 흐린 날이 많다 보니까 이제 더 자라 보인다는 건 아마 웃자란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아무래도 그 햇볕을 좀 많이 못 보는 상황에서 자란다는 건 웃자란다는 거기 때문에 춥게 관리하는 게 아무래도 웃자람을 좀 방지한다고 그렇죠. 예,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온도를 좀 정리하자면 온도가 밤에는 춥게 관리하고 낮에는 따뜻하게 관리하고, 물론 낮에도 약간 춥게 관리할 수 있는데 뭐 낮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인위적으로 할 수 그죠. 없으니까. 뭐 에어컨을 트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낮에는 따뜻하고 밤에는 어찌되었거나 춥게 관리하는 것이 자라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이다. 겨울에 우리가 식물이 잘 안 죽어요. 얼어서 죽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일반적으로 실내에서 키우기 때문에. 이제 겨울의 문제가 뭐냐면 겨울에는 얘네들이 웃자라죠. 웃자란다고요? 웃자라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육이를 웃자라지 않게 하는가가 관건인 거예요. 근데 이제 웃자라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죠. 햇빛을 못 보는 것도 웃자라죠. 또 한 가지가 온도 편차가 일정하면 편차가 없이 따뜻한 온도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은 식물은 자라게 돼 있죠. 그래서 웃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도는 온도 편차를 둬라. 정답인 거죠. 여기서 잠깐만 웃자란다는 거 혹시라도 초보분들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건데, 웃자란다는 거는 이제 저희가 콩나물 키울 때 위에다가 햇볕 보지 말라고 이제 비닐봉지 검정거 해놓잖아요. 그렇게 하면 쑥 자라버리는데, 그렇게 자라면은 굉장히 식물체가 약해지고 금방 막 툭툭 부러지고 그래요. 그렇게 자라면 절대 좋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약간 좀 온도 편차를 주면서 밤에는 약간 좀 사람 온도에 약간 춥게, 뭐 영하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에서 5도 정도라도 그 정도 좀 유지해 주시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물 관리 같은 건데 겨울철에는 물을 어떻게, 추운데 물을 어떻게 줘야 되나요? 그렇죠. 이제 물은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겨울철에도 사실 물을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제 2달, 석 달 정도를 물을 주지 않고 이 식물이 이제 가게 되면은 흙도 마르고 식물도 마르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식물체도 약해지지만 깍지벌레가 기승을 부려요. 왜냐하면 깍지벌레는 알다시피 좀 건조한 상태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벌레이기 때문에, 그래서 흙도 지나치게 마르고 식물도 지나치게 말라버리면 이 얘네들이 면역도 약해진 데다가 그런 깍지벌레까지 기승하니까 굉장히 관리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겨울에 들어가기 전에
다육 식물을 최대한 살찌우라라고 제가 예. 말씀을 드렸죠. 저희 농장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저희 농장을 이제 방문해 하신 분들은 아마 이제 아실 거예요. 굉장히 물을 많이 줬어요. 많이 줘가지고 얘네들이 물이 좀 빠질 정도로, 그러니까 빨갛게 물들었던 아이들이 물이 빠질 정도로 물을 많이 줘서 얘네들 상태가 아주 통통해요. 이게 터질 정도로, 그 정도로 통통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을 많이 찌운 상태에서 겨울을 나면 이제 그 물 가지고 오랜 기간 이제 버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원래 가을에 통통하게 살을 찌우고 나서 겨울을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관리하기 훨씬 쉬워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그렇게 살이 안 찌운 상태에서 겨울이 이제 접어들었고 겨울에 관리를 하게 되면은 어찌됐건 중간에 한두 번은 꼭 물을 이제 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물을 어떻게 줘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물을. 시기가 좀 중요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육이가 웃자라는 거, 겨울에 웃자라는 것이 문제라고 그랬죠. 햇빛 못 보고 온도 편차가 없고 물을 주면은 웃자라죠. 이게 가장 어려움인데 역시나 물도 마찬가지. 물을 주게 되면 웃자란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웃자라지 않게 물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자, 그것은 우리가 이제 겨울이라고 해도 우리가 전에 또 말씀드렸던 우리가 한국 기온 자체가 4만 4원에서 그것은 지금 많이 사라졌긴 했지만 어찌되었거나 어느 정도 막 이렇게 혹한처럼 추웠다가 또 어느 순간 또 따뜻한 그런 기간이 있죠. 그래서 따뜻한 기간이 있어요. 그 따뜻한 기간에 식물에게 이제 물이 필요한 식물에게 물을 듬뿍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이제 하루 종일 그 햇빛이 비치는 곳이라면은 전체를 다 물을 줘도 상관없지만은 50%밖에 햇빛이 안 들어오고 나머지 50% 햇빛을 못 보는 그런 환경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 아이들 전체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아이가 다 물이 필요한데 햇빛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이 정도는 햇빛을 못 보는 상황이다 했을 때가 문제인 거죠. 만약에 이 아이들에게 다 물을 주게 되면은 이쪽 아이들은 햇빛을 보니까 웃자라지 않겠죠. 그죠. 근데 이쪽은 물 다 줘놨으니까 햇빛을 못 보니까 어때요? 웃자랄 수 있겠죠. 그죠. 햇빛을 못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겨울에는 물 주는 그게 시기적으로 반드시 절대적으로 이 시기에 줘야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햇빛 쪽에다가 두는 아이들만 먼저 물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제 따뜻할 때 그래서 계속 그 자리에 두어서 화분도 말리고 또 햇빛도 보고 하면은 얘네들이 웃자라지 않겠죠. 햇빛을 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뒤쪽에 있는 아이들은 다음 따뜻할 때. 그때까지 그렇죠. 기다리다가. 요 아이들을 이제 뒤로 보내고 이 아이들을 다시 앞에 놓고 물을 충분히 줘서 또 햇빛도 충분히 보면은 웃자람이 없겠죠. 급한 아이들부터 먼저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 또 바꿔 그렇죠. 로테이션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그렇죠. 급한 아이들부터. 그렇게 하면 이제 물까지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 약간 좀 정리해 보자면은 첫 번째는 이제 무조건 햇볕을 그냥 무조건 보여주는 게 전제 조건 하에 들어가고, 두 번째는 온도인데 밤 온도를 조금 우리 사람 사는 온도가 아니라 뭔가 좀 1에서 5도 정도 해가지고 좀 약간 춥게 관리해야지 이 아이들이 웃자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물 같은 경우도 줘야 되긴 하는데 따뜻할 때, 너무 추울 때 좀 또 얼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약간 좀 날씨가 한파 뭐 다음하면 약간 따뜻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따뜻할 때 좀 해서 로테이션으로 햇빛 볼 수 있게, 전부 다 보일 수 없으니까 하우스면은 뭐 상관이 없긴 한데 솔직히 이제 가정에서 하우스인 경우가 진짜 드무세요. 가끔가다 계시긴 한데 정말 드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관리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겨울철에 좀 웃자하지 않고, 겨울철은 뭐 웃자하지 않는 게 좀 관건이에요. 이게 여름철은 이제 뭐 원래가 좀 습하기 때문에 힘든데 겨울철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좀 웃자람과의 전쟁? 웃자하지만 않아도 굉장히 성공한 거죠, 그거는. 겨울철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겨울철 관리법은 좀 여러분들께서 이 세 가지 햇빛하고 그 다음에 온도하고 물을 좀 유념하시고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찌되었거나 지금 다육이를 키우는 환경이 너무나도 다양하죠. 그죠, 너무 많죠.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소련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다양하기는 하지만 아까 이제 그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이 세 가지를 절대로 그 우리 집의 환경에 있어서 그대로 최대한 적용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이제 주택이든 아파트든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내가 우짜하지 않게끔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다육이를 이제 겨울에 관리하면 웃자람이 아무래도 좀 덜 하겠죠. 그죠. 겨울에는 여러분들께서 웃자하지 않게 또 이렇게 웃자하지 않으면 또 색도 이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절대 겨울에 영양제 주지 마세요. 아, 중요하죠. 절대 영양제 주지 마세요. 영양제는 다 자라게 하는 거죠. 모든 영양제는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람이 가속화되겠죠. 절대 겨울에는 영양제를 주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네. 또 영양제를 주게 되면은 면역이 약해지죠. 아, 그죠. 면역이 햇볕을 못 약해지죠.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겨울에는 영양제는 독이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죠. 햇볕 본 상태에서 그냥 가을에도 사실 햇볕 못 보는 환경이면 주지 말라고 해요. 저희가 햇볕을 무조건 봐야 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좀 영양제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 이렇게 해서 오늘 한번 겨울철 어떻게 다육식물 좀 관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같이 영상을 촬영해 보았는데 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좀 이거 하시고 좀 참고하셔서 좀 더 좀 잘 키우시기를 바라고 있고요. 저희는 오늘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 한번 해보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